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종류는 조금 더 많습니다. 엘로케이트라는 FC 항체 단백을 붙인 약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디노베이트라는 약제가 있고, 페질레이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반감기를 길게 하는 약인데요. 이 두 개의 약제가 이제 제일 먼저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두 가지 약제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순차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허가된 약은 이제 가장 최근에 2019년에 허가된 약이 있고, 세 가지 약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상품화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두 약제를 비교를 해보시면 예방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50단위를 4일에 한 번 맞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용량을 환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여유를 두면 25에서 65단위를 3일에서 5일 간격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예방요법의 경우에는 소아의 경우에는 주 2회, 그리고 조금 용량을 변경했을 때 3일에서 5일, 혹은 수혈이 좀 많거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80단위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허가가 되어 있고, 에디노베이트도 용량이 비슷합니다. 40에서 50단위로 주 2회, 그리고 소아는 55단위로 주 2회 맞을 수 있다. 보통은 저희가 8인자 제제 예방요법을 한 3회 정도 많이 하고 계셔. 이틀에 한 번, 혹은 이제 주 3회 정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번 정도 일주일에 맞는 횟수가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을 좀 높게 맞으면 5일에 한 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이제 2010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제 반감기 연장 제제의 경우는 10회분까지, 8회가 기본이고 2번 더 받으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약간 2번 정도 투약 횟수, 이제 허가는 덜났지만 어쨌든 반감기가 긴 인자이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까지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 투약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하신 약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햄리브라라는 약일 텐데요. 기존의 8응고인자가 작용하는 기전이 우리 몸에서 9번 응고인자랑 10번 응고인자를 끌어당겨서 이제 응고를 시작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햄리뷰라라는 약은 마치 8인자 제제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9인자 제제와 그리고 10인자를 끌어당겨서 8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약을 맞게 되면 마치 8인자처럼 작용을 해서 이제 응고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인자가 부족한 환자들, 그리고 항체가 있는 환자들도 사실은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약제는 상관없이 또 맞을 수 있게 돼서 지금 이제 많이 임상시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인데요. 임상시험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항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임상시험이 이제 헤이븐 스터디라고 해서 1, 2, 3, 4단계로 진행이 됐었는데, 항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항체가 없는 8인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 용량을 조절해서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약효가 얼마나 가는지 이렇게 이제 투약 간격도 임상시험에 포함이 돼서 이 4단계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 진행했던 이제 항체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용법으로 해서 제일 먼저 허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아마 이 항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허가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항체가 없는 8인자 제제 헤모필리아 A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허가가 났고, 아마 국내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11월에 이제 항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작년에 후반에 이제 항체가 없는 혈압 A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허가가 났고요. 용량을 보시면 주 1회 요법으로 허가가 났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이 어쨌든 우리 몸에서 처음에 농도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첫 한 달간은 이제 몸무게당 3mg이라는 용량으로 맞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매주 투약하는 환자들은 몸무게당 1.5mg, 그리고 2주에 한 번 맞는 환자들은 몸무게당 3mg, 그리고 이제 4주에 한 번 맞겠다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몸무게당 6mg. 근데 이건 환자분들마다 다르겠죠.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출혈이 그동안 얼마나 있으셨는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굉장히 이제 약제를 좀 드물게 맞는 환자분들은 4주에 한 번까지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제는 30mg, 1cc 30mg 약제도 있고
0.4cc 60mg, 0.7cc에 100mg, 그리고 1cc에 150mg 이렇게 제형이 있어서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사실 이제 조합을 해서 맞으시면 되는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게 피하로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으면 사실은 주사 맞는 부위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대략 계산해봐도 한 1mm 정도 조금 넘는 용량에서 성인분들이 맞으실 수 있는 용량이더라고요. 1.5mm 정도 조금 많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 용량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피하 주사 맞는 양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은 용량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더 넘어가면 조금 통증이나 이런 게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용량의 약제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량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매주 맞는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맞는지 한 달에 맞는지 이렇게 용량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자세한 허가는 몇 밀리그램 어떻게 허가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조금 이미 승인은 되었고, 구체적으로 뭐 약가라든지 아마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항체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허가가 돼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거나요? 항체가 있는 햄리브라가 항체가 있는 환자나 없는 환자나 사용 용량을 갖게 되는 건가요? 케이스당 네. 틀리게 허가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항체하고는 전혀 다른 기전이 네. 왜냐하면 항체라는 것이 사실 기존에 저희가 8번 응고인자 그 약제를 맞으면서 생겼던 항체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이 작용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햄리브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초반에 한 달간은 그 약을 좀 증대시켜서 3mg으로 투여한다고, 이런 그 약의 작용 기전이 다른 약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처음 약제를 바꾸거나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약효가 적게 나타난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 응고인자들은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8번 몸 안에 있는 8번이나 9번 응고인자를 흡사하게 사실은 거의 제작을 해서 만들어진 약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맞았을 때 나타난 효과가 약제별로 다르거나 그 어떤 타임이 조금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예미시줄만비라는 아마 햄리브라 약제는 조금 작은 기전이 조금 기존 약제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임상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투약받은 환자들이 훨씬 효과가 좀 좋았던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피투시란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피투시란이라는 우리가 이제 요새 관심이 있는 게 피하 주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 주사로 개발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8인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 인공으로 합성한 거죠. 그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TFPI라고 또 다른 우회에서 이렇게 응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약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혈중 농도가 유지되는지를 다 테스트해봤어요. 근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매주 맞아야 어느 정도 용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 용량에 맞춰 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거는 그 약의 특성이에요. 다른 피투시란이라든가 다른 피하 주사제들은 그냥 처음부터 일주일 간격이든 매일이든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은 4주를 줘야 어느 정도 프레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평행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도록 아예 처음부터 공고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난 거는 항체가 있는 분한테 허가가 나 있고요. 첫 4주간은 3mg으로 나 있고, 매주 간격으로 1.5mg 케이지로 투여하는 걸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다는 거는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협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가격 협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게 언제 될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예상하는 거는 뭐 여러 군데서 예상하는 거는 한 5, 6개월이면 약가까지 결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플랫하게 나타나는
그 퍼센테이지 응고인자 수치는 어느 정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응고인자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8인자 분이 뭐 항체 입자가 있든 없든 8인자가 이제 낮게 있는 거잖아요. 1% 미만, 중증일 때 1% 미만인데 요거는 8인자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8인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줘도 8인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연되는데. 네, 8인자는 그래서 지금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 3가지 시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이 다음 시기는 팩터를 리프레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응고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요거를 요게 작용을 해서 응고를 만드는 거고, 따로 또 개발된 피하 주사 약제들은 아예 다른 쪽 패스웨이, 다른 쪽 경로로 해서 응고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고인자를 넣어준 게 아니죠. 8인자든 9인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항체가 있든 없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시기가 유전자 치료. 그래서 이 변역의 시대가 있습니다. 변역의 시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줘도 혈액 응고인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효과적으로 이분들이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느냐인데, 우선 그 1년 동안 어떻게 브리딩이 되는지, 어떻게 출혈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 응고인자 계신 분들은 뭐 잘 응고인자가 아니라 항체가 있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도 100번씩 이렇게 출혈이 되시거든요. 뭐 1년 따지면 정말 10번 넘게 이렇게 출혈이 되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다 보니까 한 번도 출혈이 없다는 거죠. 보고된 것들이 거의 뭐 한두 번 이런 쪽으로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저희가 혈액 검사하는 것 중에 PTT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혈액 응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건데, 그 PTT가 교정이 되죠. 이걸 주면 교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어느 정도 혈중 농도가 유지된다는 거는 이 약에 대한 혈중 농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농도를 체크를 했을 때 그 용량으로 주면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약은 아주 응고를 잘 유도를 해서 출혈이 없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잘못해서 더 응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혈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뭐 혈액응고인자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응고가 되는 거하고 출혈이 되는 게 아주 밸런스를 잘 일으키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출혈이 되게 되면 출혈이 되는 거고요. 응고시키는 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응고가 너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뭐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뭐 혈전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이거를 잘 조절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 물질을 준 게 아니라 혈액응고인자를 적당한 수준 줬으면 그게 그냥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혈액응고인자 이외에 다른 물질을 주면서 일부러 좀 응고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혈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피투시란이라는 약을 임상시험하다가 어떤 분한테 조금 이게 혈전인지 모르고 출혈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응고인자를 투여하다가 혈전으로 잘못되신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혈전이 좀 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기존의 약제를 투약하면 몇 %가 이 일정 수준이 계속 쭉 낮은 퍼센트를 낮은 그런 뭐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출혈이 생겼으면은 그때 이 햄리브라나 피티시를 만든 사람은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은 피추시란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임상 시험 중인데요. 기존에 맞던 약제를 투약을 하도록, 근데 이제 용량을 좀 줄여서 투약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햄리브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응고인자를 주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회인자를 주는 방향, 그러니까 팩터 7. 처음에 이제 항체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 임상시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혈액
응고인자를 줘도 금방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응고인자를 주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보통 쓰는 우회인자를 쓰시는 거죠.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우회인자라고 해서 노보세븐, 그러니까 7번 응고인자를 주거나 아니면 페이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게 되는데 이제 페이바랑 7번 응고인자는 좀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달라요. 7번은 7번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버는 2, 7, 90이 다 한꺼번에 4가지가 복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버라는 약을 항체가 있으신 분한테 출혈이 만약에 있어서 햄리브라 썼을 때 줬더니 응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아예 이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7번만 줘도 그렇게 우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쓰던 응고인자를 준다라는 거는 항체가 없으신 분들.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8번 인자를 주면 요거하고 또 더불어서 작용을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쓰던 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약제들이 거의 이제 응고인자 제제이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올리고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하신데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는 사실은 이제 이런 햄립레브라부터 시작해서 신약들은 좀 이제 그런 기전이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기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응고인자 농도를 몇 퍼센트 올렸다 이런 개념이 맞지 않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뒤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